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26화 심층 분석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026화의 첫 장면에선 모모노스케의 엄청난 각성을 암시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래 쇼군이 되어 통치하게 될 와노 군이 본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섬이 운석처럼 떨어지게 될 미래를 모르고 한창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카이도의 능력 때문인지 하늘에 구름이 자욱하기 때문에 오니가시마 섬이 근처에 온 것도 모르고 있네요. 오뎅의 뒤를 이어 와노쿠니를 개국해야 할 모모노스케가 카이도처럼 용의 능력을 각성하여 꽃의 도시로 떨어지는 오니가시마를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 어리지만 슈군이 될 자격을 인정받고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혈통은 뛰어나지만 아직 어린 모모가 성장해야 할 여지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전 영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붉은 구름을 사용하여 떨어지는 섬을 막는 역할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장면은 바로 카이도와 모모가 용의 모습으로 서로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카이도는 용은 둘이나 필요 없다며 모모노스케를 보로브레스로 공격했고, 루피도 뭔가 해보라고 했으나 할 줄 모른다며 도망다니고 있죠. 하지만 루피는 모모가 겁쟁이인 것을 고쳐주기 위해 카이도를 깨물라고 지시했고, 모모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겨우 카이도를 공격하는데 성공합니다. 모모가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가펑크가 카이도의 혈통인자를 추출하여 만든 인공 열매 덕분이었고, CP0나 세계정부조차 걱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모모는 그 능력을 사용하기는커녕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아까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리더답게 모모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유도했고, 모모도 자신이 사왕을 깨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루피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목이 보이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벙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보스전에선 한 번씩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로써 모모는 이제 카이도와의 전투에선 빠지게 되고 섬을 구하는 역할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옥상에 남은 인물은 루피와 야마토, 그리고 카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예측해보면 루피와 야마토가 힘을 합쳐 카이도와 싸우다가 야마토가 먼저 리타이어되고 마지막에 루피가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확률이 높죠. 루피가 모모와 함께 처음 옥상했을 때 사용했던 기술은 기어포스 스네이크맨이었고, 이번 화에선 기어 서드 엘리펀트 건으로 카이도를 공격했습니다. 그 이후엔 패왕색 유호를 사용해서 전투를 하고 있죠. 그 이후 주목해야 할 만한 장면은 바로 카이도가 인수형으로 변신한 후 정면으로 맞붙은 장면입니다. 루피는 인수형으로 변신한 카이도와 상대할 때 기어포스가 아닌 일반 형태로 패왕색을 사용한 공격을 시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왕들의 부딪힘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이 여파로 근처에 있던 메리어즈들은 기절했고, 가려졌던 보름달까지 다시 드러나며 간부를 둘이나 제압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음 루피의 기술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카이도와 싸울 때 주요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패왕색과 기어 세컨드를 사용한 형태로 보입니다. 기어 서드는 기어 세컨드만으로는 모자란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었고, 루치나 도플라밍고는 너무 둔하다며 약점을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기어포스는 패기 소모가 너무 심하여 시간 제한이라는 약점이 있고, 심지어 패기를 소진하면 움직이지 못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리스크가 큽니다. 보통 원피스 세계관에서 강자들의 싸움은 길어지는 경우가 태반으로 보이죠. 아카이노와 아오키지가 10일 밤낮으로 싸우고 에이스와 징베도 며칠간을 싸웠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빅맘과 카이도가 와노쿠니에서 만났을 때도 오랜 시간 싸움이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사왕급 정도 되면 실력이 거의 비슷하거나 근소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 있는 기술로는 오래 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부터 써와서 체력 소모가 덜하고 신체 능력을 강화해 빠른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기어 세컨드에 패왕색 유호를 더해 싸우는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기어 핍스가 이번 와노쿠니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간판들과의 간부전이 끝난 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루피와 카이도의 2차전에서 카이도가 고무고무 뭐라고라고 했던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어 핍스였다면 고무고무라고 하지 않고 기어라고 했을 확률이 높죠. 이번 시리즈에선 드래곤볼의 손오공처럼 체력을 아끼면서도 패왕색을 사용한 전투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가 진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기어 핍스나 기어 제로, 그리고 열매의 각성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각성이 나오는 것은 너무 뜬금없어 보이고 카이도와 전투하며 열매의 각성에 관한 힌트 정도만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패왕색 듀오를 익혔고 하늘이 갈라질 정도로 강해졌지만 괴물 같은 카이도를 쉽게 이길 순 없을 테니까요. 계속되는 전투 과정에서 열매 각성에 관한 힌트 정도만 얻고 실제 각성은 검은 수염과의 전투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수염의 지진 열매를 카운터 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세계 정부가 고무고무 열매를 중요시했던 이유도 각성과 연관 짓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다 작가는 이제 원피스가 5년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 화수로 계산해보면 약 250화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안에 원피스를 완결지으려면 검은 수염과 샹크스, 그리고 엘바프도 있고 심지어 세계 정부 이무와의 싸움도 남아있죠. 이것을 한 번에 끝내려면 이번 화에서 사왕급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 분명하니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티격태격하던 조로와 상디가 등을 맞대고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로와 상디는 루피의 양날개로 항상 뒤에서 든든한 역할을 많이 해왔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적의 최고 전력인 대간판 킹과 퀸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돕는다기보단 각자 맡은 일을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대하는 적은 사왕이다 보니 서로 돕기도 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둘 다 연전을 계속하다 보니 지쳐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간판 퀸을 상대하고 있는 상디는 아직 슈트를 착용하지도 않고 있죠. 조로의 상대는 신의 일족이라고 불리우던 루나리아족의 생존자로 카이도가 신뢰하는 백수의 적단 최고 실력자 킹입니다. 2년 전 정상전쟁에서 흰수염의 뒤를 치려고 했을 때도 킹을 필두로 나서기도 했었죠. 킹이 거대한 검을 차고 있어서 조로와 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독자들도 많았었지만 실제 전투에선 검술보단 그저 무기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로가 옥상에서 카이도를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많이 모자란 것으로 보였고 루피가 사왕급으로 성장한 것처럼 조로도 킹과의 전투에서 엔마를 활용한 패왕색 각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항상 에피소드마다 조로의 전투 장면은 레전드를 만들어왔으니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새로운 조로의 기술이나 전투씬을 기대해봅니다. 더욱 주목해볼 만한 인물은 바로 상디입니다. 상디는 2년 후부터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접 전투를 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퀸을 상대하며 루피의 왼쪽 날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디의 슈트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혈통인자가 각성할 것으로 보이며 어떤 혈통인자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오로치가 잠깐 등장한 것으로 보아 다음 화에선 다시 아래쪽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